다네김과 약속한 시간까진 아직 좀 남았잖아.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어? 에스코피에? 에스코피에는 왜? 에스코피에! 어떻게 된 거야? 난 괜찮아. 커피 한 잔만 더 마시면 돼. 커피가 없잖아. 언제 다 마셨지? 그럼 부탁할게. 옆에서 요리를 하든 리테스 카페에 가서 사든 빨리 움직이자. 커피. 커피의 쓴맛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더욱 완벽해졌어. 부드러운 풍미와 맞물려서 최고야. 훨씬 나아졌어.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기운이 나서 다행이야. 나중에 꼭 푹 자. 대충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거? 결과? 무슨 소리야? 사바나랑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얘기해줄게. 참나, 그 난리가 벌어진 게 겨우 이런 일 때문이었다니. 전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실패였어. 에스코피의 양, 혹시 사바나 양 못 보셨습니까? 네? 사바나라면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어제 사바나 양을 돌려보낸 후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아침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려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지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쪽은 알퐁수군 쪽에 맡겨두고 드보르 호텔에 확인하러 와본 겁니다. 하지만 여기로 안 왔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사장님! 에스코피의 셰프님! 큰일이에요! 알퐁스군? 사바나 양의 집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이 떠나신 직후 사바나 셰프님의 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건 지도? 동그라미랑 손이 잔뜩 쳐져 있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비전서에 기록된 모데스트가 과거 모험을 했던 장소야.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상세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어. 비전서에 있는 모험 기록은 이미 훼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거지? 드보르 비전서? 그럼 저기 하트 표시가 된 해역은 드보르 케이크가 탄생한 곳일까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거기서 드보르 케이크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찾아서 에스코피에에게 이길 생각이라든지. 이 바보! 그건 수천 년 전의 유적이란 말이야.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건 아닐 거예요. 지도 말고 편지도 몇 통 있었거든요. 네가 형광소를 반입시킨 거잖아? 이건 협박 편지? 설마 형광소나 안전사고 건은 모니카 양이 아니라 사바나 양이 저질렀던 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짜 비전서를 되찾아. 그럼 사바나가 대결에 응한 것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전부 배후에 누군가가 조종한 일이라는 거야? 에스코피에가 진짜 레시피를 숨겼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한번 정리해볼게. 어제 우리는 사바나가 모니카를 협박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바나도 협박을 당해서 모니카를 협박한 거였어.
สามารถสนับสนุนช่องผมได้ด้วยการกดไลค์และกด Subscribe หรือว่าจะส่งเป็นซุปเปอร์แชทก็ได้เช่นเดียวกันนะครับ 드디어 왔구나. 역시 편지로 모니카를 협박하라거나 대결을 벌이라고 지시했을 때 깨달았어야 했어. 안전사고도 요리 대결도 에스코피에가 레시피를 숨겼다고 믿게 한 것까지 전부 네 짓이지, 모니카! 지도에 표시된 장소는 이쯤인 것 같아. 그 바보, 계속 걱정만 끼치고 붙잡으면 귀가 아플 정도로 혼내주겠어. 이 유적 뭔가 해저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야. 특별한 조미료를 찾았을 만하네. 모데스트의 비전서에 따르면 이곳은 레무리아 시대에 지어진 공공 목욕탕이었대. 그러니 레스토랑으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 안에 탱탱 물범이 있어. 어디로 들어온 거지? 도망쳤다. 쉽지 않네. 앞쪽 문이 뭔가에 막혀 있어. 혹시 모데스트의 노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안 쓰여 있었어? 생각해 볼게.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낯을 가리는 작은 손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음식이 물살을 타고 흘러가자 그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길이 열렸다. 설마 먹을 걸 주라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간식 좀 가져올걸. 여기엔 바다 이슬 꽃이랑 형광별뿐이야. 우리 일단 무태 다녀오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 있는 재료를 쓰자. 바다 이슬꽃과 형광별. 인간의 레시피에는 잘 안 쓰이지만 저 친구들은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그런가? 천천히!
냉동해야겠어.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내 판단을 믿어. 그러게. 그냥 던져주면 아까처럼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다시 돌아와서 먹을지 모른다고.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음식이 물살을 타고 흘러가자. 진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 요리가 진짜 맛있었던 걸까? 궤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잖아. 문이 열렸어. 야? 야, 물 좀. 저. 어? 이거 말고 네가 마시던 걸로 줘.
어. 너랑 에스코피에 밑에서 대체 몇 년을 굴렀는지 오늘 마침내 이자까지 돌려받은 기분이야. 사벨리가 숨긴 유적을 찾은 데다 널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야, 앞쪽에 폭탄으로 길 열만한 곳 더 있는지 찾아봐. 안 들려? 가서 찾으라고! 찾고 싶으면 네가 가면 되잖아. 어쭈? 반항하려고? 왜?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다 하더니? 그건 네가 형광소일로 협박해서 그런 거잖아. 그것도 네 음모인 줄 알았으면 나는... 이제 와서 착한 사람 행세할 셈이야? 에스코피에를 질투한 적 없다고는 말 못할걸? 그게 아니면 내 말을 거지 곧대로 다 믿었겠어? 형광소일을 들키기 싫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걔 명성에 열등감을 느꼈으면서. 그래서 넌 핑계를 댄 거야. 에스코피에가 레시피를 숨겼다. 에스코피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걔한테 딱히 미안할 이유가 없다. 동경, 질투, 의심, 자기 합리화. 아무리 포장한들 결국 이거야. 과거 사벨리가 내 조상에게 했던 짓과 똑같다고. 친구라고 했으면서 놈은 결국 헛된 명성 때문에 모데스트를 죽였어. 협력하자고 했으면서 놈은 둘의 모험 노트를 찢어 발겼어. 내가 여기를 찾으려고 찢어진 조각을 얼마나 주워 모았는지 알아? 그때의 사벨리랑 지금의 넌 완전히 똑같아. 안 그래? 난 사벨리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러셔? 에스코피아가 레시피를 숨기지 않았다는 걸, 네 원망과 질투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막 죄책감이 들어? 걔가 호텔을 그만둘 때나 걔랑 대결할 때는 멀쩡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뻔뻔하긴. 그래, 난 걔를 볼 면목이 없지. 그래도 더 이상 너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 말투는 뭐야?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난 2개의 물통 모두의 독을 탔어. 뭐라고? 진실을 깨달은 후로 너에게 계속 협조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이걸 위해서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겠어. 너도 그 물을 마셨잖아. 이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결말이야. 에스코피에를 함정에 빠뜨린 대가로 나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모니카. 뭘 웃는 거야? 웃겨 죽겠다 진짜. 연극에 잠깐 어울려줬더니 혼자 복받쳐하는 꼴이란. 네 잔재주 따위 진작에 꿰뚫어봤어. 물통에 든 물도 이미 교체한 지 오래야. 뭐? 분노의 눈이 먼 멍청이의 얄팍한 속임수에 내가 속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요리사로서도 악인으로서도 재능이 없어. 너무 평범해서 평생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가 없지. 나는 결국 끝까지 해내지 못한 건가? 다음 생에는 희극 배우라도 되어보지 그래? 차라리 그쪽에 소질이 있겠어. 뭐 이제는 네 연극도 슬슬 질리고. 원래는 유적에서 나 대신 길이나 찾게 하려고 했는데 협조를 거부하는 이상 너랑은 여기까지야. 멈춰! 모니카! 넌 이미 포위됐다! 에스코피에? 젠장. 아무래도 넌 나랑 조금 더 어울려줘야겠네. 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가오지 마. 에스코피의 여행자.
너희를 이길 순 없지만 이 요리사를 죽이는 것쯤은 시간 좀 먹기야. 모니카, 대체 목적이 뭐야? 고작 레시피 하나에 이럴 가치가 있어? 레시피 하나? 설마 나를 너희처럼 요리에 돌아버린 얼간이로 생각하는 거야? 모데스트가 천재로 불리는 이유와 드보르 케이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유적 안에 숨겨져 있어. 모데스트? 드보르 케이크? 대체 무슨 소리야? 드보르 케이크가 뭐 대수라고. 이 유적의 조미료야말로 진짜 보물이야. 그 두 인간도 참 멍청하지. 레무리아의 보물을 고작 케이크 만드는 데 사용하다니. 정신이 맑아지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효과. 그건 조미료 따위가 아니야. 미지의 약물이지. 그래, 이미 조사도 끝냈어. 그건 레무리아가 전쟁을 위해 준비한 약물이야. 그걸 보물사냥단과 우인단에게 팔면 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고! 우리 보고 돌았다더니 진짜 미친 건 너잖아! 내가 레무리아의 보물을 손에 넣고 나면 누가 어리석은지 깨닫게 될걸! 이건 무슨 소리지? 이런 해저 유적에 폭약을 쓰다니! 무너지면 어쩌라고! 사바나도 안 보여! 모니카한테 끌려갔을 거야! 이 비겁한 자식! 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비열한 수단을 쓰고! 맞아. 모니카가 그 보물을 손에 넣는다 해도 안전하게 빠져나가려면 인질이 있어야 하니까 사바나를 해치진 않겠지. 네 말대로야. 앞쪽 길로는 못 지나갈 것 같으니 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 수심이 깊어 보이는데 다른 곳과 이어져 있지 않을까? 자. 흑. 자. 움직이는 골렘이 있어! 아까 그 진동 때문에 깨어났나 봐. 깔끔하게 요리해버리자.
문인가? 이곳의 손님들을 배불리 먹여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 바다 이슬 꽃의 식감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네. 냉동해야겠어. 핫! 자, 병은 빨리 치료해야 해요. 봐, 카미사토류 멸망의 서리. 내 이름으로 노래하렴. 짜잔! 고개를 숙여라. 자, 형광별을 이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기억해둬야겠어. 바다 이슬꽃, 형광별. 왠지 새로운 문을 연 느낌이야. 너 앞에 있는 이 문을 말하는 거 맞지? 봐. 이상해. 이것들은 레무리아 스타일이 아니야. 오히려 100여 년 전 폰타인의 것에 가까워. 100여 년 전이라. 아,
혹시 모데스트랑 사벨리가 머물던 쉼터인가? 크기를 봐선 두 사람이 머물긴 무리였을 거야. 어쩌면 첫 번째 모험 후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온 걸지도. 에이, 설마 그런 우연이 있겠어? 우리의 모험 경험은 네 요리 경험만큼이나 풍부하다고. 한번 믿어봐. 그래도 보물 상자를 뒤지는 경험만큼은 나도 만만치 않게 쌓았어. 나한테도 실력 발휘할 기회 정도는 남겨달라고. 정말로 있다니. 모험가들은 원래 이렇게 일진 남기는 걸 좋아하나? 하긴 나도 요리하면서 메모를 자주 하니까 신기한 일은 아닐지도. 어쨌든 여기 왔던 게 누구인지 어서 확인해보자. 여기에 온 것도 벌써 몇 년 만이다. 바다 밑의 모든 것은 수천 년 동안 그러했듯 여전히 그대로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레무리아의 보물,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그것은 모데스트의 생각대로 드보르 케이크를 화려하게 빛내주었다. 보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케이크 판매량도 제한됐지만 그게 역으로 케이크의 인기를 드높였다. 모든 게 모데스트의 예상대로였다. 반면 그것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나는 곧 재능없고 평범한 자로 낙인 찍혔다. 모데스트는 나를 몇 번이고 위로해줬지만 내가 녀석 곁에 설 자격이 없음을 가장 크게 통감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우리는 점차 대화가 줄어들고 만나는 횟수도 적어졌다. 그래, 이젠 녀석에겐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구차하게 들러붙어서 뭐하겠는가? 언젠가 내가 녀석에게 뒤지지 않는 걸작을 만들어내면 그땐 가슴을 펴고 녀석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 이 비루한 자존심을 버리고 나면 웃으며 녀석에게 또 시시한 모험이나 떠나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모데스트가 죽은 후에 혼자 이곳으로 돌아온 건가? 설마 소문이 사실이었나? 두 사람이 정말 여기서 비밀의 조미료를 찾아내고 드보르 케이크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모데스트의 사인은 진짜로 사벨리와 관련이 있는 거야? 드보르 케이크의 맛이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차이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모데스트는 확신했다. 완벽을 추구하는 모데스트는 일말의 결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녀석은 드보르 케이크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주방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다. 하지만 몇 번을 만들고 몇 번을 맛봐도 본래의 맛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모데스트는 커피의 단맛과 쓴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서야 깨달았다. 변한 것은 드보르 케이크가 아니라 자신의 미각이라는 걸. 레무리아의 보물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경험을 선사하고 감각을 자극하며 정신을 각성시켰지만 동시에 지각 능력을 서서히 앗아갔던 것이다. 그렇다. 육신을 짐으로 여긴 레무리아가 어찌 식욕 따위에 관심을 가졌겠는가.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다. 너무 늦었다. 무수히 반복되는 실험 속에서 모데스트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보물을 전부 자신에게 사용해버렸다. 천재라고 칭송받던 요리사는 영원히 미각을 잃었고 그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 나는 이미 녀석과 소원해진 상태였다. 녀석을 막을 틈도 달랠 틈도 작별을 구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녀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는 나에게 보내졌다. 레무리아의 보물, 정말 모니카가 조사한 대로 약물이었나 봐. 모데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구나. 근데 왜 사벨리가 그를 해쳤다는 소문이 돌았지? 게다가 비전서와 역사책에는 보물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누가 일부러 지우기라도 한 건가? 모데스트는 유서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천재도 실패할 수 있었다. 그것도 이토록 비참한 실패를. 내가 이 유서를 보고 마음이 편해지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드보르 케이크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밝히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라는 뜻이었을까? 시대를 풍미한 천재가 자기 이름을 알린 작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면 천재라는 이름도 드보르 레스토랑의 미래도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마 그 시선은 내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것보다 더 차가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않겠다. 설사 그의 노트를 훼손해 우리의 추억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가족에게 내가 불리한 증거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더라도 세상에 내가 천재라는 이름 때문에 녀석을 질투했다는 소문이 돌더라도 남는 것은 이 바다 밑에 남겨진 증거뿐이다. 왜 그래? 사바나는 당분간 안전할 거라며. 아니야. 모니카가 보물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야? 레무리아의 보물! 드디어 찾았다! 사벨리! 아무리 너라도 모데스트의 아이에게 노트의 일부가 남겨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네가 가져온 비전서 덕분에 마지막 조각을 채울 수 있었어. 그리고 마침내 여기에 도달했지. 전설의 보물을 찾아낸 거야. 병사들을 각성시켜 불패의 군단을 만드는 레무리아의 보물을! 비어 있어? 비어 있다고? 모니카! 젠장, 한 발 늦었어! 에스코피에 저건 보물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는 그게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사벨리는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파괴했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조사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는데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고작 빈 항아리라고? 모니카, 진정해! 이 유적엔 위험한 게 많아! 웃기지 마! 신왕의 이름으로 야만족을 멸하리! 이 미치광이가 사고 치는 걸로 모자라 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어쩔 수 없네. 일단 저 돌덩어리부터 처리하자. 을 내려볼지어다. 소란 금지. 이 유적 아직도 흔들려. 어느 쪽이든 이게 다 모니카 때문이야.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자. 여행자 에스코피에. 알겠어. 지금 바로. 빠져나갈 생각 마. 난 이미 글렀는데 너희만 멀쩡하면 억울하지. 평생을 쓸모없는 일에 허비했지만 마지막 순간 천재를 길동무 삼을 수 있으니 충분해. 이 미친!
사바나? 언제 깨어난 거야? 평범한 나지만 그래도 하나는 해냈네. 여행자, 알겠어. 에스코피에 셰프님, 사바나 셰프님! 여행자 페이몬! 바네겐? 너희도 왔구나! 에스코피의 셰프랑 여행자가 위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호텔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요. 나는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주방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에스코피에를 그만두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음식은 똑같이 못 만들고 모니카에겐 조종당해 목숨까지 잃을 뻔한 데다 주방 관리도 똑바로 못했지. 에스코피에, 돌아와줘. 난 네가 자리를 양보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 내가 그만두기 전에 했던 말은 하나도 안 들은 거야? 그땐 머릿속이 복잡해서 온통 형광소 생각뿐이었거든. 뭐라고 했었지? 아니야, 됐어. 어차피 널 위해서 자리를 넘긴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넌 네 생각만큼 못나지 않아. 그게 아니라면 다들 여기서 널 기다렸을 리가 없잖아. 그럼요. 저희를 매번 혼내며 다시 만들라고 하셨지만 손님들께 만족스러운 음식을 내놓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는걸요. 에스코피의 셰프님이 그만둔 후에 사바나 셰프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그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의 손님들은 주방장이 바뀐 것을 알고도 여전히 드보르 호텔을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설사 그렇다 해도 피르만과 에스코피에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건... 셰프님, 누가 왔는지 좀 보실래요? 오랜만입니다, 사바나 셰프님. 피르만? 나는 미안해. 나 너를 그렇게 압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가 쓰러진 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겠지? 들었어. 칼을 똑바로 쥐기도 어렵다고. 그게 곧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협박 편지가 발견된 후 피르망 씨는 모니카 양이 줬던 차를 떠올렸습니다. 그 차에는 사실 형광소가 들어있었습니다. 형광소가 사람의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했나? 예, 대량 섭취 시 신경과 지각 능력에 영향을 주지만 섭취량과 기간을 계산하면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크게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난폭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낀 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폰타인 과학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정도 양은 크게 위험하지 않답니다. 금방 치료해주겠대요.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모니카 양이 손을 댄 건
피르망시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하, 그래서 사바나가 갑자기 난폭해진 거구나. 그렇다고 모든 걸 형광소 탓으로 돌릴 생각 마. 그건 그냥 증폭장치 같은 거야. 맛있는 건 더 맛있어지고 맛없는 건 더 삼키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반성도 사과도 빠짐없이 해. 그래도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내가 만든 드보르 케이크는 왜 네 거랑 맛이 다른 거야? 혹시 내가 진짜로 천재가 아니어서? 네 오븐의 열선이 접촉 불량이어서 그래. 바보야. 뭐? 뭐? 요리 대결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조사해보니 역시나 설비에 문제가 있더라고. 실제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0.5도나 낮더라. 게다가 가게의 모든 오븐이 같은 상태였어.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역시 모니카가 판 함정이었겠지. 대결 때 우리 케이크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너와 같은 문제를 발견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까지 모니카가 손에 쓴 거야. 아니. 똑같은 문제라도 너는 원인을 찾았는데 나는 알아채지 못했어. 이것도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 아닐까? 됐거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굴지 마. 이 레시피를 개량한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난 이 요리를 완성하는데 장장 3년이 걸렸어. 너보다 이해도가 높은 게 당연한 거잖아. 너 주방장이 된 지 얼마나 됐어? 반년도 안 됐지? 겨우 몇백 번밖에 실패 안 한 주제에 모든 걸 천재 탓으로 돌릴 셈이야? 내가 몇 번을 실패했는지 알아? 만족스러운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냐고! 천재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데스트든 사빌리든 실수는 누구나 해. 거기서 교훈을 찾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멍청이야. 내가 그때 가르쳐준 건 전부 잊은 거야? 난 드보르 호텔을 이런 사람한테 맡긴 적 없어. 난 잊지 않았어. 절대 잊지 않아. 아, 셰프님. 아무래도 드보르 호텔의 주방장을 또 바꿀 필요는 없겠군요. 이런 원만한 결말은 정말 오랜만이야. 다들 기뻐하고 있어. 이제야 좀 정신이 들어? 네 덕분에. 아니, 모두 덕분에. 두 사람 사이의 응어리도 다 풀린 것 같네. 좋아. 기운을 차린 것 같으니 지난번 대결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부터 청산해. 지금 당장 다시 대결하러 가자. 에? 그게 무슨... 그때 셰프님은 한참 협박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사바나 양은 이제 막 기운을 차렸고 여러분도 방금 위험에서 벗어난 참인데 지금 대결이라니요. 변명사절! 셰프 간의 요리 대결이 그런 사소한 일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죠. 너 이제 주걱들 기운 있지? 그럼 대결하러 가자. 지금 당장 바로! 너 승패에 완전 연연하고 있었잖아. 두 번째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전력 투구다!
내게 요리를 낼 자격이 있을까? 사바나, 뭘 겁내는 거야? 요린 완성했잖아. 맛이 있든 없든 식탁에 올리지 않으면 개선점도 영영 알 수 없어. 실패를 두려워하면 평생 성공의 맛을 볼 수 없다고. 난 그러니까 실패를 맛보도록 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성공할 때까지. 하여간 매번 난감한 소리만 하기는. 그럴게. 그럴게. 예상대로 에스코피에의 압승이었어. 뭐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말이 없네. 그런가? 근데 사바나는 졌는데도 저번보다 표정이 훨씬 밝은 것 같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번 일에 대해 더 궁금한 거 남았어? 나비아한테 들었을 줄 알았더니. 하긴 사실 사바나한테도 그만둘 때 말한 건데 제대로 안 들은 모양이더라. 내가 드보르 호텔을 떠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형광소 사건 때문이고 하나는 호텔이 나 없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야. 그리고 나도 드보르 호텔을 떠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찾고 싶었어. 발전 가능성? 얼마 전에 리월에서 온 동종업계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서 큰 가능성을 느꼈어. 그리고 과거 모데스트와 사벨리가 모험에서 보여준 개척 정신도 슬라임 점액이나 도마뱀꼬리 같은 우리가 평소 식재료로 여기지 않는 것 중에 수많은 풍미가 숨어 있는 거야. 이번에 바다 밑에서 본 바다 이슬 꽃이 바로 그 예시지. 아까 내가 대결에서 썼는데 혹시 느꼈어? 뭐? 전혀 몰랐어. 요리라는 과학은 과거의 레시피를 해석해서 무엇이 맛을 내는지,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는 기존 주방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나가야 해. 나 갑자기 네 요리를 먹기 무서워졌어. 걱정 마. 지금이 모데스트 시대도 아니고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할 테니까. 이 드보르 미니 케이크 계량형 레시피를 줄게. 너희 여행 패턴에 맞춰 계량한 버전이니까 잊지 말고 피드백해줘. 알겠어. 그럼 나중에는 드보르 호텔로 돌아갈 거야? 물론이지. 바네겜 씨와도 약속했어. 가끔씩 돌아와서 드보르 호텔의 음식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체크해주기로. 그래도 조금 아쉽다. 결국 레무리아의 보물은 못 받네. 최초의 드보르 케이크가 그렇게 전설처럼 전해졌으니 모니카도 자신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겠지? 모데스트의 기록을 찾아 조사하고 드보르 호텔에 잠입까지 했지만 결국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그건 사실 모데스트의 경험과 그 해역의 환경을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레무리아의 보물은 레무리아 사람이 형광별에서 추출한 형광소야. 뭐? 그럼 왜 당시 드보르 케이크가 그렇게 추켜 세워졌던 거야? 그 시대에는 아직 당분을 정지하는 기술이 미숙했을 거야. 그러니 디저트는 고사하고 적당히 미각을 자극하는 맛으로도 극진한 취급을 받았겠지. 그리고 형광소도 고대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폰타인 과학원이 모든 분석을 끝낸 물질이야.
사벨리가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에는 별 가치가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유적에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야? 모니카가 조금 불쌍해졌어. 그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얘들아! 응? 나비야? 너희 방금 그 해저 유적에서 나왔지? 이 호에 좀 봐. 너네 이거 봤어? 레모리아의 신비한 해저 유적에서 발굴. 1000년 전의 아름다운 항아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감정가가 1억 모라에 육박한다나 봐. 이건 그 보물이 담겨있던 항아리잖아. 근데 이미 부서져 있었대. 휴, 너무 아깝다.ถ้าหากว่าชอบคลิปนี้ก็อย่าลืมกดไลค์กดซับช่องของผมเพื่อ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กันและจะได้ไม่พลาดคลิปกิจกรรมดีๆอย่างนี้ต่อไปในอนาคตด้วยนะครับส่วนสำหรับคลิปนี้คงต้องลากันไปก่อนแล้วเอาไว้เจอกันใหม่ในคลิป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